안녕하세요. 켈리닥 내과의사 장지훈입니다. 제가 전에 만성 콩팥 질환을 가진 사람에게서 적당한 철분 보충이 심혈관 질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때 철분 보충을 이야기하다가 고기와 단백질 이야기도 잠깐 했었어요. 이 만성 콩팥 질환을 가진 사람에게서 단백질을 제한하는 것이 맞나 하는 흥미로운 논의가 있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NEJM에서 출간하는 Clinical Decisions라는 파트의 논문인데요. 어떤 임상 상황에 있어서 상반된 의학적 의견이나 권고를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물론 양쪽 의견 모두 기존의 연구 결과들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다 일리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제목은 만성 콩팥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식단에서 단백질 섭취의 제한입니다. 2024년 1월 3일에 출간되었었네요. 이 클리니컬 디시전스 파트에서는 보통 있음직한 어떤 임상 사례를 예로 들면서 시작합니다. 시나리오에서는 만성 콩팥 질환을 앓고 있는 평범한 남성이 등장합니다. 이 남성은 63세이신데 당뇨는 없으셨고 고혈압을 오래 앓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만성 콩팥 질환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당뇨와 고혈압이 있습니다. 이분은 고혈압약을 2가지 드시고 계셨는데요. 혈압이 아주 잘 조절되고 있는 상태셨어요. 오랫동안 고혈압을 앓고 계셨기 때문에 콩팥 기능이 많이 저하되셨고 식단 조절로 특히 단백질의 양 조절로 계속되는 콩팥 기능의 저하를 어떻게 하면 더 늦출 수 있을지를 궁금해 하셨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도 이런 케이스가 꽤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콩팥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당뇨나 고혈압처럼 따로 약이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콩팥 기능이 저하가 되기도 하는데 어떤 질병이 있으면 그 기능의 저하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고 그 중에 가장 흔한 것이 당뇨와 고혈압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먹는 음식에서도 콩팥 기능의 저하와 관련된 것을 찾을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단백질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된 연구가 지금까지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만성 콩팥 질환에서 보편적인 단백질 식단은 몸무게 kg당 하루 0.8g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권고되어 왔었는데요.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환자분께 이 저단백 식단을 추천해야 한다라는 의견과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으로 나뉘었는데요. 먼저 저단백 식단을 추천한다는 의견입니다. 이 의견을 지지하는 근거를 설명해 볼게요. 지금까지의 대부분 임상 및 식단 가이드라인에서 만성 콩팥 질환에서 투석을 하지 않는 3기에서 5기의 환자에서는 몸무게 kg당 단백질 0.55에서 0.6g의 저단백 식단이나 몸무게 kg당 단백질 0.28에서 0.43g 정도의 초저단백 식단, 이것은 신부전이나 사망 위험을 줄여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신부전이라고 하면 콩팥의 여러 가지 기능 중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필터링 기능, 즉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것은 몸 밖으로 배출하고 필요한 것은 몸 안으로 다시 가져오는 그런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해서 소위 말하는 투석같이 콩팥을 대체하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병을 신부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저단백 식단이 콩팥의 필터링 기능에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이라는 가설 때문인데요. 만성 콩팥 질환을 가진 채식주의자들에게서 콩팥 기능 저하가 더뎌진다는 연구 결과도 그 근거들 중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단백질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좋으냐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건강에서 따져볼 때 이제 단백질, 에너지 소모 문제 등을 고려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몸무게 kg당 단백질 0.66g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반해서 저단백 식단을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의견을 주장하는 쪽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일단 이 예시에서 나오는 환자의 경우 만성 콩팥 질환 3기이고 콩팥 기능이 저하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아마 20년 이상은 투석을 필요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됩니다.
콩팥 기능 저하를 더디게 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혈압 관리를 잘하고 콩팥의 부담을 줄이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단백질의 섭취량을 식단에서 줄인다고 해서 콩팥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모든 연구들이 완벽하지 않고 또 실제로 단백질의 제한과 콩팥 기능 저하와는 관련이 없다라는 연구 결과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저단백이나 초저단백 식단을 계속해서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되고요. 이 식단의 다른 부작용, 예를 들면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몸의 여러 가지를 구성하는 데에도 필요한 것인데 이것들에 이상이 생기면 또 안 되잖아요. 게다가 전체적인 삶의 질, 단백질을 제한했을 때 고기 같은 거를 마음껏 못 먹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은 당뇨가 없고 고혈압이 장기간 있어서 아마 그 고혈압 때문에 만성 콩팥 질환을 앓게 된 60대 남성에게 저단백 식단이 권고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을 다룬 논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NEJM에서는 실제 의사들을 대상으로 이 질문에 대한 각각의 의견에 대해서 본인들의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고 투표를 진행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2,600여 명의 응답자들 중 61%가 저단백질 식단을 추천하지 않는다 하고 답변했습니다. 어떤 지금까지의 보편적인 의학적 권고도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 환자분을 의학적으로 가장 잘 아는 의사와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의학 지식이 환자분을 위해서 가장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